자, 안녕하세요. 장원기 교수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그 옥수진경에 있는 산도 중에서 중요한 것들, 즉 아마 다 할 것 같아요. 를 갖다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정확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풍수지리를 이제 많이 배웠다고들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형상을 보고 그것이 어떻게 발복을 하고 어떤 이치에서 하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겠지요. 자, 특히 이제 이 옥수진경에서는 최원정하고 유윤중, 특히 이제 장자미가 쓴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명쾌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마스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날로 선인대좌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인대좌형. 자, 선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산의 형태를 가지고 선인이냐 옥녀냐 뭐 이렇게 뭐 사람으로도 나눌 수 있고 동물로도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사람으로 할 경우에 이제 선인이라는 얘기죠. 선인대좌형, 즉 대좌 같이 마주하고 있다. 그러면은 선인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무언가 또 선인이 있어야겠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선인대좌형이죠. 자, 수성체에서 수성체로 그 다음에 다시 또 수성체로 내려왔네요. 자, 수성체는 물결이 이렇게 가는 것들이죠.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선인, 그리고 다시 이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이게 귀인이죠. 귀인. 선인이죠. 자, 선인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떨까요? 남자지요. 자, 보통 선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높게 좀 올라가겠죠. 금성체죠.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선인이라고 그러고 낮게 올라가면 보통 이제 옥녀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죠? 자, 이게 선인도 될 수 있고 귀인도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귀인도 되고 남자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옥녀가 될 수 있죠. 근데 선녀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뾰족합니다. 화성체를 얘기해요. 화성체. 그래서 옥녀하고 선녀는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산이죠. 주산에서 쭉 정출로 내려가 가지고 여기다 혈을 맺었죠. 자, 그리고 물은 어때요? 자, 이게 이제 조산에서부터 이게 이제 조산에서 내려와서 조산에서 부모봉에서 여기서 이제 혈을 여기서 잉태를 해가지고 내려온 거죠. 그리고 물은 좌측에서 쭉 앞에 명당을 돌아서 우측으로 빠져나가죠. 완전히 관세를 했죠, 수부처가. 그죠? 자, 명당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내기지요. 이 터의 내기. 그 다음에 앞에를 보면 어때요? 어병사가 있네요. 자, 어병토라고 그러죠. 어병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병토라고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대체적으로 약간 이게 물결이 있는 수라고도 해요. 그래서 어병이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어병이니까 뭐예요? 임금님의 병풍이죠. 굉장히 존귀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다시 또 귀인봉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문필봉이 두 개가 있네요. 그죠? 자, 문필봉이 다 있다. 자, 앞에 문필봉이 있다. 대체적으로 뾰족하죠? 화성체죠? 화성체인데 높게 올라갔죠. 목성체로. 그죠? 이게 두 개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귀인이 있다. 자, 그러니까 이 귀인하고 여기에 있는 내룡에 있는 주산에 있는 이 귀인하고 같이 두 개가 마주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선인이라고 했으니까 선인이 귀인을 같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선인 대좌형이다라는 형국명이 여기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는 이러한 산도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발복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볼까요? 선인대좌형. 자, 이 산도는 유씨의 유씨 할아버지의 묘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들이 뭐냐면 항상 그 묘를 쓰고 나서 바로 발복하나요? 아니죠. 보통 일기라고 그래요. 일기는 보통 12년을 얘기해요. 그게 12년 후에 발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자마자 발복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유씨의 할아버지 묘다. 할아버지를 안장을 하고 그 뒤에 손자들이나 자식들이 발복을 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 굉장히 잘 돼 있는 묘를 보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잘 된 것은 그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후대를 봐야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항상 발복이라는 것은 묘를 쓰고 1기 12년 후다라는 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자,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형제가 나란히 과거에 급제했다. 그리고 조정에 등정하였다. 자, 과거에 급제했다. 뭘로? 문과로.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문의 기질이 있어야겠죠? 문의 기질, 그죠? 문의 기질. 자, 한번 볼까요? 자, 수성체는 수려한 기운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수성체, 수려한 기운. 수려한 기운이 있고, 그 다음에 수성체에서 수성체로 냈으니까 수수죠. 그 다음에 이 뒤에 밑에 귀인이 있으니까 벌써 귀인이라 하면은 문의 기질, 귀의 기질이 있죠. 귀가 나타나겠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바로 선인이 있더라. 자, 벌써 선인이니까 금수상간, 금생수죠. 금수상간이니까 정확하게 내려왔더라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어병이 있죠. 어병이라는 것은 뭐예요? 임금님의 병풍이죠. 그러니까 조정에 들지요. 누가? 문필봉이 두 개가 있어요. 자, 문필봉이 쌍으로 있으면 형제가 등거한다. 하나가 있으면 한 사람이 과거에 급제한다. 귀죠. 문장가가 나타나죠. 문장가로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귀인이 됐다. 귀인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내기도 이 터에서 자, 조산에서 쭉 내려가는 기운은 뭐예요? 금수상간, 수성체, 금성체, 귀인봉이니까 거의 금수상간이니까 문장가의 기질이 가지고 있죠. 내기에는 문장가 기질이 가지고 있는데 바깥의 기운 역시 귀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더라. 문장가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형제가 나란히 등광했지요. 자, 이러한 것들을 이 산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는지 한번 설명 볼까요? 수성이 조와 부모가 되어 잉태했다. 자, 수성이 조가 이 수에서 태조산에서 중조산이 되겠죠? 태조산은 저 멀리 있으니까 중조산에서 중조산으로 내려와서 다시 조산으로 내려왔죠. 여기가 지금 뭐가 됐어요? 이게 조가 된 거죠. 조. 할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부모가 되죠. 귀인봉이. 그 다음에 이것이 내려와서 다시 금성체로 귀인봉을 맺은 이것이 현모봉이라는 얘기죠. 현모봉에서 정출로 내려와가지고 혀를 맺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웅장하고 유용이 있다. 그리고 혀는 어디다 있다? 여기에 평평한 곳에 묻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나와 있지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알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자, 형을 보고 여러분들이 과연 이게 남자냐, 여자냐, 우리가 많이들 얘기를 하죠. 어떨 때는 사자다, 호랑이다, 새다, 봉황이다, 뭐 그다음에 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이름을 먹이느냐는 얘기죠. 자, 규칙이 있죠. 여기 보면 규칙 이 네 개만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즉 어떻게? 자, 맑고 야이고 높고 평평한 것은 금형이 된다. 금. 자, 대체적으로 금성체 금형. 자, 봅시다. 여기서 금성체라는 건 뭐예요? 약간 웅장하고 둥글죠? 이렇게. 그죠? 자, 이것이 뭐예요? 사자나 호랑이나 이러한 짐승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높고 웅장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사람 형태가 돼요. 사람 형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토성체도 토성체, 약간 토성체 형태. 이것도 이제 그 코끼리나 그 다음에 뭐예요? 즉 소나 이런 것들 이것도 짐승의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날렵하죠? 날렵하고 올라가서 이렇게 봉황같이 새, 즉 이런 것들은 새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제 뭐 이거 네모진 것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도장이다, 옥인이다,
금상이다 해서 인장이다라고 해서 둥그름한 것은 이렇게 이런 것들은 모르는 것들은 또 물명을 이렇게 붙이기도 하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아마 앞으로 이제 풍수지리를 하면서 우리가 산을 딱 보고 어떻게 이름을 붙일 것인지 하는 것들이 나와요. 즉, 맑고 야이고 높고 평평한 것은 금형이 된다. 즉, 금성체나 그 다음에 이렇게 둥그름한 것들, 사자나 호랑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웅장하고 날쌔고 살찌고 넓은 것 어때요? 딸랩하죠? 예. 이게 짐승의 형태죠. 봉황이나 봉황이죠. 봉황 같은 거. 자, 응봉 역시도 마찬가지. 응봉도 돼요. 이렇게 하면 응봉이죠. 아, 저기 매 형태, 그죠? 응봉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죠? 그 다음에 높고 준굴하며 아름다운 것은 인형이 된다.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올라간 거 높죠.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귀인봉이다, 선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소교, 작고 예쁘고 이런 거 반듯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물로서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형국을 붙일 때도, 형세를 붙일 때도 하나의 이런 형태들을 가지고 하는 규칙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앞에 남자가 있으면 어때요? 앞에 남자가 있으면은 앞에 남자가 좋아하는 문필봉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귀인봉이 있어야겠죠? 근데 여기가 여자예요. 만약에 선녀라고 합시다. 옥녀라고 합시다. 옥녀면은 옥녀가 문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래요? 화장을 하든지 검은 고를 타든지 그 다음에 빗을 빗든지 이런 것들 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 앞에가 문장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문장이 돼요. 이걸 있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귀인이라든지 선인이라고 해야 되지, 안 되죠. 이렇게 우리가 그에 맞는 앞에 안산도 앞에 있는 사격 역시도 같이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남자면 남자가 좋아하는 것. 그래야지. 여기다가 이걸 만약에 옥녀 대자형이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옥녀가 남자와 남자끼리 대조하는 것이 여자가 어떻게 대조하겠어요. 장군 대자처럼. 그죠? 자,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풍수지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해설을 해놓은 것이 옥수진경이에요. 저는 이제 그동안에 옥수진경을 다 번역을 하면서 확인을 하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여러분들 하지만은 정확한 이론들을 갖다가 옥수진경을 한번 차근차근 배워야지 여러분들이 정확한 옥수진경의 풍수지리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절은 금성이 본인이 마땅히 무로서 용맹을 대한다. 자, 그렇죠. 아까 분명히, 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것. 자, 목성체는 문장가가 나온다. 금성체는 무관이 나온다. 자, 화성체는 녹봉이 된다. 그 다음에 토성체는 재물이다. 수성체는 수리한 사람이 나온다. 자, 이러한 형태가 좀, 자, 금성체니까 무관이 나오는데, 무관이 나오죠? 그렇죠. 용맹한 사람이 나오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선인이라고 했을 때, 앞에 무관이 나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걸 갖다 무관으로 해서 장군이라고 해야겠다. 장군 대자형이다. 그러면 앞에 뭐가 있어요? 장군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칼이죠? 칼이나 깃발이나 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말이나. 그런데 앞에 뭐가 있어? 문필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 같은 금성이지만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귀인이라고 한 거고 선인이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앞에 자, 기고사가 있다. 깃발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말이 천마가 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이거는? 예, 장군이죠? 이건 장군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장군이라고 봐야 돼요. 이걸 갖다가 선녀나 그 다음에 선인이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자, 이렇게 규칙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금을 또 그 다음에 이게 장군이 되려면 뭐예요? 이
금수상관이니까 금하고 수는 뭐예요? 서로 상생이죠. 이 금을 녹여야 될 화가 있어야 돼요. 여기가 만약에 화가 어때요? 금을 녹여야지만 장군이 되겠죠. 근데 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가 나타나지 않고 뭘로 나온다? 문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수성이 조종이 되어 부모가 되어 수려한 기운이 모이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무관이라고 하면 안 된다. 금성체는 무관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화성체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두 번째, 앞에 무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나 깃발이나 북이나 칼이나 창이나 그 다음에 말이 이러한 것들이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귀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가 모인 것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터의 내기는 금수상관으로 문과 귀가 가지고 있고 외기 역시도 문장가의 기질이 있더라. 정확하게 떨어지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설을 하셔야 돼요. 자, 터의 외기는 금병과 문필 귀인으로 문관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맞지요? 그러면 멀리 조산 역시도 이 귀인하고 이 선인이 같이 마주하고 있으니까 선인 대자형이더라. 정확하게 맞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과거에 급제했다? 이 문필봉으로 두 개가 있으니까 과거에 급제한 거죠. 누가? 두 개가 있으니까 형제가 등극했다. 어디에? 어병이니까 뭐예요? 이게 이게 병이죠. 금병이니까 실질적으로 어병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요?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한번 알아둬야 될 것들이 하나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맥이 내려오는 것을 갖다 출맥한다. 자, 보통 어디서 내려오죠? 자, 위에 태주산에서 그 다음에 중조산, 중서 쭉 멀리 내려오죠. 그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와서 다시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한 5가지 정도를 볼 수 있어요. 이 뒤에서 멀리 오는 것은 보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5절까지는 가서 보는 거 좋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여기를 갖다가 이제 태조산이라고 그러고 제일 윗산을 태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종산이라고 그러죠. 종산. 그래서 중조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조, 중조. 그 다음에 바로 위에가 조산이 됐죠.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 밑에가 뭐가 돼요? 부모가 되죠. 부모가 되고 부모 밑에가 뭐가 있어요? 현모봉이 있죠. 현모봉이 그죠? 이렇게 현모봉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자, 이렇게 내려올 때 여러분들은 항상 뭐라고 해요? 정출로 와야 된다는 말을 들어봤죠. 정출이 뭐예요? 개장 이렇게 개장을 했으면 뭐예요? 이게 정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운데로. 여기로 내려면 안 된다는 얘기죠. 편이라는 얘기죠. 이걸 갖다 정리라고 그러고 이걸 편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잘 알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느냐? 잘 보세요. 자, 목성체, 수성체, 화성체, 금성체, 토성체. 자, 볼까요? 자, 나무는 어때요? 뿌리가 지멋대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정편이 없어. 실은 곧바로 내릴 필요가 없이 옆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편으로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또 수성체, 물이 어때요? 물은 자기 마음대로 흐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가운데로 내릴 필요가 없어요. 정으로 내릴 필요가 없어요. 옆으로 내려가도 상관이 없어요. 자, 화성체, 불이 어때요? 사방으로 펼쳐지죠? 그렇기 때문에 화 역시도 사방으로 정으로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옥수진경에 보면 최원정이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 목성체와 수성체, 화성체는 정으로 내려오지 않고 편으로 내려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금성체하고 토성체만은 가운데로 내려와야 된다. 편으로 내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들 논란이 있는 게 뭐가 있죠? 청와대의 주산이죠. 청와대 주산, 즉 경복궁이죠. 경복궁의 주산이 뭐예요? 그게 금성체일까요? 목성체일까요? 조선왕 조실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은 목성체예요. 목성체이기 때문에 이 정으로 안 내려와도 돼요. 밑으로 옆으로 와도 돼요. 그래서 편해됐다 해서 금성체가 이게 편출이라서 기가 있다 없다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옥수진경에서 장자미하고 최원정, 특히 일행선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보실 수. 근데 여기서 봅시다. 자, 수성체니까 편으로 갈 수 있죠? 또 수성체니까 또 편으로 갔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수성체니까 또 편으로 갔죠? 근데 금성체에서는 정으로 내려갔죠? 예, 맞습니다. 마지막에 편으로 왔더니 정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뒤를 보고는 아하 편출이다 아니죠. 예, 왜요? 왜 그래요? 수성체는 편으로 와도 돼요. 그런데 금성체는 정으로 내려가야 돼. 단 이런 것들도 보셔야 돼요. 뒤에가 편으로 내려오더라도 여기에서 정으로 내려가서 혀를 맺으면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이냐 편이냐를 갖다 너무나 하는 방법들은 제일 중요하지만은 특히 아까 오성원에서 목성체, 그 다음에 화성체, 수성체는 어때요? 정편을 구별하지 않는다. 단지 금성체하고 토성체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인대좌형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선인대좌가 자, 이 산도를 딱 보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제일 먼저 볼 때 내기. 자, 왜 선인이라고 했느냐? 왜 선인이에요? 금성체로서 이렇게 내려왔고 기운 자체도 선인 모양이죠. 그 다음에 앞에 귀인이 있고 남자가 있으니까 이걸 남자로 해서 선인이라고 한 거죠. 귀인이라고 한 거,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옥료라고 여기 안 한 이유도 그거죠. 또 장군이라고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앞에 있는 사격 자체가 틀리죠. 자, 이렇게 해서 선인이라고 했고 대좌라는 것은 같이 앉아있더라. 그리고 이 수성체 조선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거 수성 금수상간이고 되게 도와주는 것들이죠. 수리한 기운이면서 귀의 기운이 있고 자, 이 귀의 터의 내기는 귀의 기운이 있고 그 다음에 외기가 문장가의 기운이 있으니까 당연히 문장가로서 발복을 했다. 그래서 과거에 급제를 하고 했다. 몇 사람이? 두 사람이 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산도를 해설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선인대좌형의 형국을 갖다가 논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풍수지리를 하면서 정확한 형세론을 갖다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걸 아직까지 배운 적이 없지요. 그러나 옥수진경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